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계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 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 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 팀장입니다. 허명혜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1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환경과 소관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3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안 재개정 시 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등 상위법 및 그 지침에 맞는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내 불산 사용업체 파악 및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한강유역청의 그 불산 취급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규제 대상의 그 2개소는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를 그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관내 유해화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안전진단 그 요일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사고 사례 공유 및 사고 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안성시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미세먼지 그 청정사업 특화거리 사업 추진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성시 그 3개 권역 중 그 서부권 그 공도가 미세먼지가 그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도 지역을 그 미세먼지 그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공도 만정리 784번지 일원의 미세먼지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그 부서별 그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 총 사업비는 15억 9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그 금북정매 국가상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금속전 센터하천 복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의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도 착공하여서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그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내역 현황관리 소홀로 2021년부터 지도점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 내역을 등록하여 현황관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그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그 정산 내용은 안성시 그 자연보호 협의회 등 4개 단체에 8,177만 2천 원을 지원하여 7,455만 800만 원을 그 정산 처리하였으며 잔액 처리된 금액은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4개 단체에 7,39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MOU 또는 그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또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및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그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자산 건축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자산은 제1, 2, 3단의 공공폐수 처리장 2개소와 미양폐수 중개펌프장 1개소,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그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그 유해해상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안성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그 위원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그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 642만 3천 원을, 또 시책 업무 추진비는 총 16건 31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그 집단 민원 처리 및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 6월 그 신성농장과 삼죽 영농조합법인의 그 불법 건축물 및 축분 부담 방류, 또 악취 발생에 대한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축선 정책과 건축과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전 그 2021년 3월과 4월에 적발한 처분 내용과 다른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정민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그 불허 처리된 민원은 없으며 보안 기간 내 보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민원 보안 사항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등 민원 처리 건수는 총 2,552건으로 이 중 그 보안 지시 건수는 13건이며 반려 처리된 건은 그 2건 외에는 그 이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비점오염시설, 또 제2산단 폐수처리시설 및 미세먼지 특화거리의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하자 점검 결과 미세먼지 특화거리의 그 경관 조명에 수평이 맞지 않는 등의 그 하자가 발생하여 수평 조정 등 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성장이 불량한 나무는 재식재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환경과 소관 업무별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체납액 그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11억 2,938만 3천 원을 부과하여서 10억 3,328만 4천 원을 징수하고 9,609만 9천 원의 그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징수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인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 지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430개소를 그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7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점검 대상 업소 중 1,33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8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그 분야별 점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환경 NGO 등록 활동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사단법인 경기 안성 야생생물관리협의회, 또 경기 환경보호운동본부 안성시지부,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입니다. 관내 환경단체들의 그 세부 활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그 TMS 관리 대행 영역, 농축주 철거 및 반입구 설치 공사 등에 6억 1,59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억 1,52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개정 일반산업단지 중계펌프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4억 8,72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18년에 사업 완료되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비정오염 저감시설 설치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중면 월정리와 중립리, 또 죽산면 그 장원리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도 10월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서 2022년 2월 유천, 청년천, 안성천 본류 중 하류 유역이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 미세먼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 또 수직 정원 조성 등의 미세먼지 특화 사업, 그리고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 그 35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총 예산 232억 4,037만 3천 원 중 205억 5,10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미세먼지 특화 사업, 또 시외버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수소연료 전지차,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등 30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총 예산 166억 9,036만 7천 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 분류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은 466건, 2022년은 205건 농장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분류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에는 수소 충전소가 경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빼고는 하나만 있죠? 상행선, 하양선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내 중심에 아트홀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빼놓고는 하나만 있는 네네. 상황이죠. 얼마 전에 수소 충전소 제한 충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0월 말일까지 그 수소 수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제한해서 충전을 한다 이렇게 안내가 나왔었는데요. 한 대당 1에서 3kg 정도만 넣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1에서 3kg 정도면 안성 시민분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인가요? 일단 불편은 없을 정도 자주 충진을 해서 그렇죠. 불편은 없을 정도로 하고 배경이 있습니다. 수소를 이제는 생산하는 기지가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생산 내용이 좀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제가 공급받는 양이 부족을 해서 지금 안배를 해서 또 미리 하면은 나중에 진짜 운영 불가한 또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 충전을 함으로써 충전 횟수는 늘어나더라도 또 운영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충전하는 횟수는 잦게 하더라도 적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수소가 공급이 안 됐어요. 서산에서 수소 생산 공장이 있는데 저희한테 공급량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그때 이게 여파가 원료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롯해가지고 기본 자재가 들어오는 원료가 좀 부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까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또 평택에서 이번에 생산 공장이 하나 또 10월 중순 이후에 또 열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리도 같이 잡고 그래가지고 평택 지역으로다가 지금 순회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제한이나 또 저기는 거는 여건은 좀 해소될 전망으로다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이제 안성 시내에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동부권과 중부권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공도에 있는 서부권은 어디로 가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나요, 보통? 일단 고속도로 아까 말씀하신 데 불편해도 좀 올라가셔야 되고 또 평택에 또 충진소가 있습니다. 그 통복동 쪽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느 쪽에 있다고요? 평택? 정확히 잠깐만요. 그 평택 그 시청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공도 주민들은 평택에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 10월 달까지 장기화 된다는데 지금 상황이 풀려가지고 지금은 제한 충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제한 충전이 예, 예. 아닌가요? 예. 아, 네. 혹시 수소 충전소가 더 증설된 계획은 없는가요? 네, 황역과장 정상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시내권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지금 그 경부선에 있는 거는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증설할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하기에는 좀 이렇게 시유지라든지 그걸 갖다 확보하기 어려워가지고 차기에 그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그 지원 시설로 해가지고 좀 설치할까 지금 도시개발과를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산업단지가 계획이 들어오면은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소차를 구입을 하시는 거를 좀 공도에 계신 분들은 주저하시겠네요. 공도는 그래도 접근성이 그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평택 쪽도 있고 또 이제 시내권은 좀 멀지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부권보다는 이제 동부권이 좀 이렇게 애로사항은 더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더 동부권이 예, 예. 그런가요? 저는 사실은 서부권이 인구도 많고 또 장거리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장거리를 가서 안성시가 아닌 곳에 가서 충전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다른 사업들을 하느라 사실은 이거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단지가 되면 하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장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거의 지금 한동안은 생길 수 없다라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니까 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저희가 일단 아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산업단지의 의무 부담금으로다가 부지를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는 지금 세종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고3에 그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기면은 그 지역도 지금 협의가 완료가 돼 있고요. 또 고속도로 또 안성 휴게소나 여기 안성 맞춤 휴게소죠. 여기 제천간이나 이런 쪽도 한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포함을 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지지난주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시장님 결심까지 득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기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다가 지금 모색을 해놓고 있다는 점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안성 휴게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부산 방향이거든요.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다 있나요? 예, 예. 제가 본 자료에는 하행선만 나와 있어서 네,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상행선도 있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도에 계신 분들은 고속도로를 타야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고속도로도 아마 평택권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도 시민들은 평택권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더 넓히고 싶어도요. 약간의 요게 이제는 아직까지도 그 충진 가스라는 자체에 좀 혐오스러운 민원이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성 논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킬로그램당 지금 8,8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아직도 충진 대수에 비해서는 그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거지 민간적이에는 지금 그래서 좀 운영이 어려운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충전소 충전차 보급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우선 시내에다가 건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아놓고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황교안 정상입니다. 그 참고적으로다 지금 수소차 등록 대수가 안성 전체가 169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차량 대수 비례 가지고 이제 수소 충전소도 점차적으로 다 늘어날 거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현재 상황에서 간이 운영하지 않으면 좀 적자 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안성에 수소 충전소가 참 빨리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 충전이 되고 좀 불편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안성이 살기 좋은 안성이지만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한 상황인 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비해서 수소 충전소를 하는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관운영을 했을 때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는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차량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에서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꼭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대 수익들이 우리가 합산을 한다면 더 충분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계신 거는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수소 충전소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 대한 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소 충전소도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도 시민들이 당연히 답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소차를 사고 싶었는데 안성에서 이 저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추석이 끝나고 저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게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수가 늘어서 수소 충전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또 역으로 또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더 많은 수소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도 그 균형 있게 좀 보면서 적극적인 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비례.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은 2018년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고 초미세먼지 납부 밀수가 가장 긴 전국에서 가장 긴 안성으로 뽑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도에는 미세먼지 청정 특화 거리를 일단은 시범 사업 계획 정도로 봐도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사업하는 게. 그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특화 거리를 해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 게 이제 수치상으로 있나요? 자료가? 저희가 이제 더 지금 용역도 주고 또 저희가 이제는 그거를 전문기관에서 한번 판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그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또 공도 지역을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에 걸맞는 그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도 좀 일부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네. 청사 같은 데도 이제 청정기 순환이라든지 또 측정망을 또 저희 관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수소충전소라든지 또 그 미세먼지 마스크 자동 판매 시설, 또 관내대학과 또 협력 체계를 운영을 해 있고 버스 정류장에 또 그 필터도 설치했고
또 5개형으로다가 쉼터도 조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도에는 중앙공원하고 그 특화거리 내에 지금 한 개씩 설치가 돼 있고요. 또 학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수직정, 공기정화식물 같은 것도 적극 배부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데는 또 미세먼지 차단막, 방진막 같은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청사, 공도나 우리 본청사 같은 데는 전 우리 출입구에 보시듯이 그 에어 샤워 기도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또 특화 사업으로다가 이제는 타 부서와도 협력 사업으로다가 바람길 조성 사업 차단을 위한 또 도시숲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분야가 다 그런 데 포함된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축산 분야 쪽에서도 그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그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 그래서 그 부숙제 보급 사업이나 또 토양 환화 사업 같은 거,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그 미생물 공급 사업, 또 바이오차를 활용한 그 토양 관리, 이런 저기들이 지금 같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거에는 저 농기계 같은 거 조기 폐차라든지, 또 그 경유 사용차 또 조기 폐차라든지, 또 그 PDF라 그래가지고 저감 장치 설치 지원해주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사업들을 한 30여 종 이상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를 공도로 한 이유가 저희 중국발 미세먼지라든지 평택항 대형 선박, 그리고 충남 지역의 이제 석탄 발전소 등 때문에 이제 저희 가장 서쪽인 공도의 시범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이 청정 특화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면 안성에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진짜 저감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걸로 저감을 시킬 수 있다면은 확산을 시켜야 되지만, 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특화거리를 하고 나서 저희 안성 공도의 기존 뭐 1년 전, 2년 전보다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저희 안성에는 소음 측정기가 한 대가 있죠? 소음 측정기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나 있고, 올해 작년에 하나 또 24시간 하면서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 추가 구입을 그 했습니다. 두 대가 지금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두 대가 맞아요? 소음 측정기. 저희가 소음 측정, 간이 측정입니다.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두 대. 예, 예. 지금 문제가 저희 쌍용 아파트, 계속 쌍용 아파트인데, 지금 여기 사시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소음과 비전먼지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을 지금 한 두세 번 나간 거죠? 환경권 정도입니다.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연락 있을 때도 수시로 와서 측정을 했고요. 한번 초과돼가지고 저희 과태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이 일단은 초과가 돼가지고 이제 1차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매일매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가끔씩 한 번씩 나간다는 거죠, 안성시에서. 이 주민들은 매일 느끼는 고통을 좀 측정 좀 해주세요 라는 민원을 안성시에 제기를 하면,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항상 한 번은 하고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저희 민원인께서는 새벽에 이제 측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5시부터 7시까지가 이제 가장 시끄럽다,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이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5시에 나가서 측정을 하긴 힘들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라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9시에 항상 나갔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게 공사장 같은 게 그렇습니다. 소음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공장과 달리,
또 공정별로다가 이제 아주 세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정원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아까 추가로 하나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측정기. 그 측정기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평균치를 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요구하신 대로다가 한번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공정이 이루어질 때 이래도 정원한 야간이나 안 할 때 하고 또 낮 시간대 평균을 재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는 자료를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4시간이 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매를 했으면 저희는 써야 되잖아요. 네, 예.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단지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현장 수시로 가본 결과 거기에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삶의 만족도가 저희는 평균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분, 이 지금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삶의 질이. 이 부분을 안성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측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나오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나오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런 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저희 안성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시민의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광고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한 명의 이제 민원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귀를 열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음 문제라든지 비세먼지를 좀 더 파악을 더 하셔서 이건 측정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염려하는 뜻이 잘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네. 그 최근 3년 대비 미세먼지 보면 13.6% 감소했다고 하고 지난해 대비하면 6.2% 감소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감소한 거는 뭐 기후의 영향, 코로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년 평균인데요. 앞서 5년 초미세먼지 나쁨 순위로 보면 경기도 6위,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 12월부터 3월까지 보면 초미세먼지 4년간의 농도가 경기도 2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성의 현황이 이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요. 저희 안성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환경과만 1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 다른 기타 부서까지 합치니까 한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성 지역이 미세먼지 순위 같은 거나 보거나 이런 거 봤을 때 향후에도 미세먼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혹시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랑 이 예산 규모 비교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절대치로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2018년도에 매스컴에 많이 올랐어요. 안성 지역이 이제 전국 탑을 차지한다고. 이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원인이 이제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그때 18년 이후로다 그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상당한 만한 국비나 저희가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님 관심사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하고 직관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셨고, 지금 일단은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 효과는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하는 적에다가 특히 이거는 또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주더라도 저희가 2년 연속으로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다가 대책 추진에 의해서 근데 더 좋아져야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은 지금보다도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만들어 본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저희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질타도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거를 또 자양분 삼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전체 예산 실링이 있으면 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결국 이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0억의 정도의 투자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향후에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점이고 미세먼지가 나아지면 안성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유사 단체라든가 동종 단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 규모나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이제는 요새 좀 유산진 씨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 태풍 몇 번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파란 점을 오래간만에 그 상쾌함도 가을도 느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가 좀 걱정입니다. 이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를 기간이 오는데 그때 평균 수치가 제가 낮은 거를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제가 긴장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소규모 이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에 하나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인지 그래서 44건을 접수를 했는데 18건밖에 완료를 못한 이유가 그 소규모 사업장이 자부담이 10%가 있어가지고 이게 완료가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방지 시설이? 이게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력이 약한 저기 때문에 저 보조 사업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왔는데도 이제 자부담률이 있으면은 또 원래 또 경기가 나빠지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투자 대비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걸 100%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성시 여건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자체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자체 사업이면 10% 정도는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하려는 이유가 거기에서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가요? 그런 염려도 있죠. 근데 이제 큰 양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영세한 업체에서 또 적극 대응을 안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쨌든 그 자부담 10% 때문에 올해는 유지 보수로 이제 정책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그 방지 시설 유지 보수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역의 전기차, 수소차 등록 현황을 봤어요. 네, 그 전기차가 582대, 총 수소차가 113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기 충전소가 229대, 229곳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전기차, 수소차 그 배급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다른 지자체나 동종단체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소 충전소 그러면 이 관내 차량들만 이용한 그 비중이 얼마 될까요? 관내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수소차 전체는 이제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좋아요. 네. 고속도로가 IC에서 나오면 또 바로 저기 때문에 외부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다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계는 아직 잡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저희 안성시의 전기차, 수소차 비중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지 그런 것도 좀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비중이 낮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지금 제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다가는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 건축해서 미양면 사무소, 원경면 사무소, 안성 3동 복합 건립하는 거 있고 삼중면, 서원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게 이제 법적 의무 사항이 돼버렸어요. 아, 법적 의무 예, 사항인가요? 그래서 안 하고서는 공공시설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면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도 시민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것도 아마 반영이 그것도 될 겁니다. 에너지 자립 건축물. 예, 자립인데 그게 이제 기준으로 100% 자립은 아니고 네네. 저기죠. 뭐 태양열을 넓힌다든지 LED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열 이용 시설 이런 게 의무적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좀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거기는 이제 경제성이 너무 좀 열악하죠. 그 지열 같은 거나 태양열 예. 같은 시설 전혀 안 들어가나요?
태양열은 자립으로 설치해놓은 부서는 저기는 지가 그 일자리 경제권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대신에 옛날에 그 심야 보일러라든지 이런 설치한 경로당은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그 에너지 자립화 건물 단계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에너지 자립화 건물까지는 워낙에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들도 네, 이제 신축이 들어갈 때 네, 그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나서서 좀 지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보온 창이라든지 또 이제 그 건물 벽 두께를 넓히면서 그 보온 시설을 그 넓히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 이제 전기나 이제 그 전기를 덜 쓰는 LED 100%다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환경과에서 공모 사업도 따오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마 수지가 지금 환경과에 허가를 신청했나요? 사마 수지. 사마 수지가 지금 그 1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새로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서운면 소음면에 설치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송정리. 네, 새로 설치하는 거. 예. 아직 지금 허가가 들어왔어요? 인허가는 아직 안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예.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뭘 보는 거죠? 지금 기존에 뭐 일산업단지 있는 것 같다가 옮겨가지고 그대로 설치를 한다라면은 그 인허가는 뭐 대기나 뭐 이렇게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을 겁니다. 예, 지금 1공단에 있는 거 하고 네. 이게 지금 송정리로 가면 이게 그래도 주택가 인근에 가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그 인근에는 주택가가 없나요? 그 아직 그 모르시는 거지? 민원은 있어가지고 예. 그 사마수지 측에서 그 송정리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걸로 저는 얘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이제 인허가 사항을 좀 말씀하셨는데 좀 달라요. 그 공단에 있을 때는 그 경기도 허가 사항입니다. 예. 공단 환경관리사업소 허가 사항이고 지금 송정리로 나가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종이 예. 시설별로 다릅니다. 그 대기 배출시설이 1중부터 5중과장이 있는데 네. 또 종이 높아지면은 경기도에서 또 역시 맡아야 되고 4, 5중일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플라스틱 녹여서 네네. 뭐 다른 어떤 뭐 병도 만들고 뭐 이런 건가요? 그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 뭐 비리포대라든지 레이징에서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레진이라 해가지고 예. 그 합성수 알갱이가 있으면은 그거를 용융을 해가지고 그 비료포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융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냄새가 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악취 방제는 그 방지설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예. 바깥으로는 악취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유지 관리는 이제 뭐 인허가 들어오면 네, 인허가 들어오면 인허가 그 허가 사항에 그런 자기들이 그 배출된 용량이 얼마고 그 용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설을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서 법정 기준 이내로다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계획서가 들어오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 또 이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1년에 뭐 상하반기 또 자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정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은 또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 측정. 예.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가 그냥 예, 예. 본인들이 해서 네, 저희한테 측정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업체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여쭤볼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면 명목리에서 집단 민원 관련된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축산 악취 때문에 발생된 건데 조치가 다 끝났네요. 2021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명목 삼리일 겁니다. 삼리에 이제 돼지 농장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마을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악취가 심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 그 부서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검을 해서 각 개별법에 서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민원 발생하지 않나요? 아직은 민원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예. 예. 이 문제하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천 시민 모임 여기 있어요.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이요. 근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네. 이게 환경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운영비까지.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줬죠, 이거? 저 팀장님, 이거 같은 사피스. 제가 이제 예, 개념적인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먼저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게 정확한 연도가 한 3년 전일 겁니다. 환경단체 지원 관련된 그 조례를 그 당시 이제 민선 7기 때인데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로다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안성시 물환경 보전 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예,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쭉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 김우라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조례 발의된 건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기보다 그 전에 아마 저기 조례가 통과됐는 걸로 그래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체가 저희보다는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활동해 놓은 거 일부분은 지원해 주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네. 시민모임 운영비 예산이 전체가 10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팀장님 한번 설명을 주시죠. 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네. 네, 조례는 2020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네, 2020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안성시 물환경 보전 환경 지원 조례가 생겼고요. 물환경 보전법 제6조에 의해서 민간 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 조항에 의해서 조례가 이제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생기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 관련된 그러면 그 예산 지원해 준 거는 다 감사 받으시는 거잖아요. 감사는 예,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고 정산하고 다 또 저희가 예, 있으니까요. 보조금 감사는 받고 있는 거죠. 네, 다 네, 네, 받으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좀 자료는 네, 한번 주시고요. 한번 살펴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안성천 살리기든 뭐 물안전 관련된 단체들이 저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성시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SK 관련된 방류수 관련된 건 한마디도 못하는 어떤 이런 단체를 안성시가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BOD인지 COD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환경단체라고 보전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받는지 일단은 이거 관련된 거는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조례 안에 관련된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가 기저질환이 있는 관계로 마스크는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자,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그 지침에 보면은 보통 2년 정도의 그 운영 실적 이렇게 다 있어야지만 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지금 2년 동안 운영한 운영 실적 자 들어왔나요?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 운영 실적 성적과정 들어왔나요? 정상입니다. 예, 운영 들어왔냐고요? 저희가 아니 답변 질문하실 때 우리 국장님 외의 분들은 답변 주실 거면 운영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예 저기 소속 밝히시고 난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지금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아니 국장님 왜 앉아 계십니까?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아니 이 내용은요. 네. 저는 판단하실 도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안성천은 살리기 시민모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앞에 예.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저는 적이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걸 그거는 질문을 이제 드리니까 잠깐 제가 제 좀 질문을 답변하시면 될 것 정리해서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물안경 저 지원 보조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그는 그 지정된 저기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가 그 지정돼요? 나머지 환경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조례요? 예, 조례요? 예, 조례. 저 조례에 수없이 법적 근거 넣어가지고요. 네. 3년, 4년, 5년 사업비 예산 신청해봤습니다. 실적 집어넣어봤습니다. 지원 안 됩니다. 계속 거절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부분을 그 해서 좀 앞에 판단을 실적이 예. 저는 지금 네, 네. 왜 제 본질을 제 질문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저는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물론 그 법 조례안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원 조례할 때 2년 이상의 사회활동 봉사한 실적을 기술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 제안서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최우섭 우리 의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걸 요청하겠습니다. 이 최초에 들어왔던 사업 제안서, 그 다음에 정산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2021년, 22년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그런데 드리겠습니다. 예. 21년도 거는 지금 정산이 완료됐고요. 네네. 22년 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네. 21년 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21년 이전에 지원이 되셨다면 20년도 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로 넘어가겠습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면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일시 9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순수 10입니다. 그 다음에 금북 정매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 국도 12가 포함돼 갖고 12억이 지원되고 있죠.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도비하고 12하고 반반이시네요. 자,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사 예? 100만이잖아. 100만, 1000만. 아, 180억이네. 예, 180억. 네. 이제 100만 단위네. 끝이요. 예, 100만 단위가 180억. 네. 자, 18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도시생태 현황 지도 구축 사업이라고 해갖고 또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건입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국도비가 이렇게 좀 국비라든지 도비가 담겨져 있는데 유일하게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는 순수 12로 19억 5천만 원이 맞죠? 네, 19억 5천만 원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게 좀 의아한 게 여기서도 있는데 뒤에 거하고 혹시 같은 건가요? 뒤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특화거리 여기 특화거리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안성시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6억 2,743만 5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서로 좀 상이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금액이 상이한데 사업명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국도비라고 내시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니까 순수 시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여기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라고 해갖고요. 식재를 저기 뭐죠? 특화거리 식재 식물 및 보도관리라고 했습니다. 12월 달에 거리에다가 이건 뭐 식재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은 달리했습니다. 그쪽. 네, 그래서 저희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최우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포함해서 여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이거 순수 10입니다. 요거 6개에 대해서 모든 사업 제안서, 정산서, 그다음에 지출 증빙 자료, 그다음에 실적 보고서까지 함께 추진했던 그 보고서까지 함께 주시고요.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개에 관해서 발주서부터 시작하셔갖고 사업 제안서, 그 다음에 정산서, 하자 보수가 있으면 하자 보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일체,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유해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이제 예결산 때 왜 행감 때 저희가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 때 미리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행감 때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를 좀 갖다 주셨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멧돼지 포획한 거 제가 틀림없이 다시 한번 그 예결사한테 돌려보시면요. 제가 멧돼지 포획한 것만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집행된 그 포상금 관련해서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처음에 갖다 주신 자료가 그 멧돼지 포획한 거 요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 이 처음에 주신 첫 번째 갖다 주신 자료가 바로 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만 있냐면 포획한 그 내용만 있습니다. 포획 실적. 그러니까 멧돼지, 고라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비둘기죠? 예, 비둘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포획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좀 주셨는데요. 금액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금액이 조금 더 궁금해서 금액을 집행한 금액을 좀 세부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금액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유해 식물, 그다음에 유해 동물, 이제 그 피해를 주는 멧돼지라든지 그래갖고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계속 검사 음성인지 양성인지 조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이 좀 철저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갖고 다른 데들은 보면은 이 멧돼지 포획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타 지역에서 궁금해하는 게 이 멧돼지를 아마 뉴스에서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멧돼지를 잡았다고 상금을 받아가고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땅에다 끌어 묻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언론인들 분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판 거예요. 뼈가 없습니다. 뼈가 이제 그 끌어 묻었다는 그 뼈만큼 뼈가 안 나와가지고 멧돼지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됐겠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멧돼지 오면은 표찰 붙여가지고 냉동고에다 일괄 얼려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까지라고 그러셨죠? 예, 그 비둘기까지 보니까 일괄 얼리신답니다.
올렸다가 이제 뭐 천안에 한 군데 있고 진천인가 이렇게 그 이제 갔다가 사료로 만드는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주고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신다고 하고 거기서는 이제 사료를 만들어 갖고 이제 뭐 수익 창출을 이루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거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요. 그 아까 그 멧돼지를 그 포획해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 잡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보다 보니까 잡은 날짜가 있고 잡은 날짜가 있고 시료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그다음에 이제 포획일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짜는 포획일이 원래 잡은 거 맞지 않겠습니까? 포획일이 제일 맞을 것 같고 이 시료 번호는 혹시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아까 저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마냥 그 유해해상 동물은 전 잡으면은 이게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중간중간 처리 중점으로다가 냉동고를 큰 거를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다 일시 보관한 다음에 그거는 포획 날짜하고 그 시료 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다가 일렬 번호로 해가지고 꽉 차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제 제가 전문 업체에 그 렌더링 처리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시료 고유본을 넣는 거는 저희가 이제는 그 포상금 지급하고 그럴 때 그 포획 날짜하고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유본을 저희가 그 묶어 놓습니다. 그걸 함부로 탈부착을 못 해요. 한번 저희가 이렇게 그 해놓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가야만이 이게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포획 날짜하고 또 포상금 지급한 거하고 좀 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관리를 했다가 지금 제가 한 번에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시료 번호는 그 포상금은 준 날짜가 환경권 아니죠? 정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요 시료 번호는요. 그 우리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피를 채취합니다. 그걸 갖다가 남발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2021-11은 1월 달에 첫 번째 시료다. 그걸 갖다가 표기한 겁니다. 아,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포획일이 있지 않습니까? 포획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잡아야 등록을 할 거고 이거는 포획일이 첫 번째 1번이라고 잡은 게 1번일 거고요. 그게 전산에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쵸? 멧돼지 확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산에 입력하고 나머지 전산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시료 번호라고 해서 그 멧돼지 그 피를 조금 채취해서 이게 병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아, 제가 지금 의아한 거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17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번. 그러면요, 17번째인데 1월 9일 날 이제 멧돼지를 이제 칠장리에서 이제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날 등록은 했어요. 근데 시료한 날이 1월 16일이에요. 날짜가 굉장히 멀죠. 근데 이거를 쭉 살펴보면요. 어떤 것은 이게 이제 시료 번호가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시료 번호는 3월 8일인데 네? 포획일이 3월 9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피를 먼저 뽑았습니까? 포획은 9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료 네. 시료 번호는 예, 피를 예. 뽑은 순서고요. 그 포획 날짜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아, 피를 뽑은 순서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3월 저기 멧돼지가 예를 들면요. 저기 82번 좀 봐보십시오. 82번을 보시면요. 피를 뽑은 날짜는 3월 12일인데 멧돼지를 잡은 날은 3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산에 입력한 건 역시도 날짜도 3월 13일로 되어 있죠. 요거는 하루 차이인데 이게 또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87번을 좀 봐주십시오. 87번. 87번에 보면요. 실효 날짜가 3월 17일입니다. 멧돼지 피를 3월 17일 날 뽑았어요. 근데 멧돼지 포획일이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등록도 3월 21일 날 했습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앞에 있는 게 잡은 날짜입니다. 포획 일자가 앞에예요. 그러니까 87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87번에 3월 21일 날이 포획 날짜입니다. 3월 3월 21일이 잡은 날이에요. 그럼 3월 17일은 뭡니까? 그리고 3월 17일은 3월 달 중에 피를 뽑은 숫자 번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17번째 피라는 뽑았다. 얘기예요. 이 돼지는 예, 3월 달에 17번째 이 피를 뽑았다. 17번째 피라는 뜻이에요. 아, 그게. 이게 그러면 그때는 앞에가 날짜고요. 포획 날짜고요. 아. 뒤에 게 피의 번호 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돼지를 네. 피는 다 뽑습니까? 다 뽑습니다. 다 아. 뽑아서 음성, 양성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멧돼지의 피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날짜고요. 포획 날짜고요. 뒤에 게 피의 번호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거기 멧돼지 확인 표시라고 써놓은 확인 표시는 번호가 앞뒤가 막 틀린 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 포획 단위 42명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표지를 매일매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2명한테 포지를 일정하게 나눠줍니다. 10장씩이면 10장씩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아, 그러다 예. 보니까 번호가 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그러면은 네, 예. 지금 보시면 101번 지금 내용이 없죠. 멧돼지를 잡은 날짜가 없습니다. 포획일이 없어요. 포획일도 없고 멧돼지 그 표식 번호도 없습니다. 이제 표딱지를 이렇게 10장을 한 번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멧돼지가 포획한 날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잡았는지도 없습니다. 폐사체를 발견한 거라고 여기는 이제 기록이 써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당연히 이제 폐사체니까는 잡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 맞고 장소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또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90번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0번에는 이제 그 포획 날짜도 있고 피 뽑은 날짜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근데 여기에 보면은 190번 죄송한데 여기에- 190번도 폐사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날짜가 잡은 날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포획일이라고 발견일이라고 이제 때로는 포획일이고 이제 죽은 것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포획이라고 같이 써놓으셨는데요. 날짜하고 포획이라고 상이한 게 있습니다. 저기 앞에를 좀 쭉 와봐 주시면은요. 서로 상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상이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 포획이라고 등록이라고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같이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늦게 등록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몇 번이 그러시죠? 지금 아, 지금 저도 잠깐만요. 저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다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그거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아까 세 번째 장인가가 서로 틀려가지고 제가 이게 왜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이게 혹시 포획한 날짜하고 이거를 이제 등록해 주시는 날짜가 틀린 적도 혹시 간혹가다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지금 주시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또 네네. 남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멧돼지는 이렇게 이제 잡아갖고 얼려갖고 이렇게 나간다고 했는데요. 고라니는 이 대장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 발견된 날짜만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함께 자료 요청했던 게 뭐를 요청했냐면 이것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 정산한 그 자료를 정산서를 같이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것만 와가지고요. 요것만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식물 또 유해 식물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요렇게 좀 받았거든요. 이제 어디서 얼만큼 몇 킬로를 이렇게 이제 유해 식물을 제거했다 이런 걸 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도비 유해 식물 국도비 지원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멧돼지도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가 있고 이제 받아서 한 게 있고 요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도 우리 유해 식물도 저희 지난번 보니까 순수 시비가 있고 국도비가 보태져 있는 게 있고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이 지금 유해 식물 잡기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 지금 여기 보니까는 저기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 수압으로 이제 생태 교란 식물 가시바 없앤다고 이제 방송에 된 게 이제 그 환경대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보급이 될 거라고 뭐 압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아마 2년 정도 하면은 박멸할 수 있다 해갖고 반가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얼른 이제 오늘 행감이고 해서 요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유해 식물이 퇴치가 좀 안 됐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됐다고 하는데 여기 장소는 써 있는데 증빙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증빙 자료는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보통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전후 사진을 이렇게 딱 찍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 없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니까요. 아니 그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드릴게요. 예. 그거 그러면 그거하고 해서 요거 집행된 거 부분들 동물하고 네. 유해 동물, 유해 식물 요 부분 집행하신 자료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정성입니다. 아까 정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비 들어간 사항은요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 작년에 특화거리가 준공이 돼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비는 다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께 하나 좀 양해 말씀 좀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3억 이상 사업 우리지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자료, 정산 자료.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5건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 또 금속천 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또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사업 요거는 환경대학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정산 이거 알고 자료는- 있습니다. 금북정맥 예.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정산 환경대학교하고 자료는- 해서 네, 자료를 못 드리고 이제 예, 저희가 예. 계획하고 추진 현황 네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렇게 지금 드렸죠? 그거 예. 환경대학교하고 그 탐방로 네네. 이거 연구하시느냐고 네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네.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네네. 그 자료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청은 끝나셨나요?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여름철만 되면은 왜 축분이죠. 축분을 무단 방류하는 게 이제 망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건수가? 환경과장 정선입니다. 네, 과장님. 네. 올해도 이게 지금 여름철 되면은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뵙고 이제 저는 이제 축산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 이제 환경과로다 이제 한 3년 됐는데 그동안 지도 단속을 갖다가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어도 이 축산 납치라는 게 여름에 이제 문 열어놓고 지내니까 조금만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도 좀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든요. 여전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여름철 또 특히 이제 있었네. 몇 건 정도 이게 접수가 됐어요? 황기석 팀장님께서 무단 방류 적발 현황 좀 보고 드리세요.
환경지도의 팀장 황기석입니다. 그 작년에는 무단 방류나 뭐 고의성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 공공수용 유출로 해가지고 22건 사법 처리를 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현재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8월 중에 8건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작년과 수준은 비슷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19건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도 단서에 발견되면 저희가 이제 사법 처리를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사를 시킵니까? 저희 환경과 지도 1팀도 마찬가지고 지도 2팀은 그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 하고 피의자 신문조사까지 다 해서 저기 평택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안성의 골프장 관련돼서 수질 검사나 이런 왜냐면 그 농약 왜냐면 그 잔디 관리를 하다 보면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질 관련돼서 검사를 저희 환경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폰드 수질 검사랑 또 잔류 농약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태까지 그 잔류 농약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지시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원활한 일정을 위하여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